중국인들이 남의 문화를 훔치는 민족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유명한 사실인데요. 정부 주도의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시도는 물론이고 연예인이나 SNS의 유명 인플루언서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왜곡하려 드는 시도들이 엿보이죠. 특히 이 중 눈에 띄는 역사 왜곡 중 하나가 바로 음식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음식 문화라는 것이 대중에게 친숙한 요소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 파급력도 크기 때문이죠. 最近听说最搞笑的事情，可能就是韩国网友在李子柒那儿宣布泡菜主权。Excuse me， 韩国学界自己都承认韩语里面 kimchi 泡菜这个词是从汉语里来的，好吗？众所周知，古朝鲜是只有语言没有文字的，所以只能借用汉字啊，就是指中国的腌菜啊。我们早在《诗经》里就有。 이렇듯 중국인들은 한국의 요리 문화를 중국의 요리로 탈바꿈시키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도 한국 고유의 요리를 중국 소수민족의 요리라고 소개했다가 큰 코닥친 중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주 머데스토에 사는 커스티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음식 블로거 및 유튜버로 각종 사이트에 음식에 관련된 칼럼글을 연재하는 기고가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맛집들을 소개하고 돌아다니고 식단 조절과 관련한 건강 정보들을 소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요리에 재미를 붙이고 직접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제가 요즘 푹 빠진 게 한국 요리였습니다. 한국 요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일주일 식단을 미리 만들어두기 위해서였는데요. 요리를 좋아하지만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매일같이 요리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옆집에 살던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저를 위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김치와 동치미를 나눠주셨고 불고기나 제육볶음 같은 음식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어둔 뒤 냉동으로 소분해두고 꺼내 먹으면 그렇게 편하고 간편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사골곰탕도 아주머니께 자주 얻어쓰곤 했는데 한국의 찌개 요리는 물론이고 서양 요리 중 국물이 들어가는 요리에도 넣으면 감칠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베프 부르기뇽이라는 프랑스 찜갈비 요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 사골곰탕을 넣으면 맛이 더 좋아졌어요. 맑은 국물을 내서 먹는 스프 요리에도 쓰기 좋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스프 요리라고 하면 약간 걸쭉한 느낌의 스프만을 떠올리지만 서양에서는 콩소메라고 해서 맑은 국으로 만든 스프도 자주 먹었기에 이때 곰탕을 살짝 넣어주면 맛이 더 살아났어요. 이렇게 한국 요리를 연마해 가던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아시아 음식 경연대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밀키트 브랜드에서 상품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여는 요리 대회였는데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회사와 함께 합작하여 해당 요리를 상품으로 제작할 수 있었으며 상금도 쏠쏠했습니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위아오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차이니즈 레스토랑의 대표였는데 전반적으로 친절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지만 중화 사상이 좀 강한 게 흠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에게 잘 베풀다 보니 저를 비롯해 그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식사값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와 만나서 식사값을 내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넣어두라고 하며 항상 하오가 계산했죠. 그의 취미 또한 요리였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무척 흥미로워하면서 대회에 참가했죠. 직장인들과 학생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목적인 만큼 고급스러운 요리보다는 친근한 느낌을 주는 요리여야 했으며 밀키트 용도에 적합해야 했습니다. 원래 밀키트는 요리할 시간이 없이 바쁜 고소득자를 위한 제품에서 시작되었지만 대중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평범한 서민들도 타겟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식 순두부 찌개 양념장을 이용해서 퓨전 요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순두부 찌개 양념을 덜 맵고 덜 자극적으로 만들어 수프처럼 먹을 수 있게 한 순두부 스프와 밥 대신 면과 먹을 수 있도록 순두부 매운 우동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순두부는 제가 많이 즐겨 먹는 요리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았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서 속이 안 좋을 때 먹기도 편했습니다. 레시피를 주최 측에 이메일로 보내고 저는 예선전에 합격할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요리 경연 대회라면서 왜 뜬금없이 레시피를 보내는 예선전을 갔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레시피를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고 해도 밀키트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내야 하는 요리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미리 손질해 놓은 밑 재료와 양념 등을 넣고 최대한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했죠. 또한 재료의 종류와 개수도 무척 중요했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아오와 저 모두 예선전에 합격했고
본선인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하오에게 어떤 요리를 선보일 것이냐고 살짝 물어봤지만 그는 중국 요리라는 것만 말해줄 뿐 어떤 요리인지는 숨겼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대회장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마침내 대회 당일날 참가자들은 요리 재료를 모두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요리를 만들기에 앞서 간단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듣고 있었는데 제 앞줄에 있던 하오가 가져온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재료를 본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중국 요리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대체 왜 김치가? 그러나 곧 타이머가 울리면서 경연의 시작을 알렸고 정신없이 요리를 만드느라 그가 왜 김치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리 대회지만 빠른 요리가 목적인 만큼 시간은 짧았습니다. 미리 전처리된 재료들을 가지고 길어도 25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1초라도 늦으면 봐주지 않고 바로 실격 처리가 됐죠. 긴장한 데다가 2가지 요리를 가지고 출품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버벅거렸습니다. 막상 집에서는 2가지 요리도 빠르게 후루룩 요리를 잘만 했는데 실전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경연대회에서는 요리의 종류 개수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짧다 보니 다들 저와 달리 한 요리만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호기롭게 2가지 요리를 가져왔던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면서 초조하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몇 초를 남겨두고 음식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당황했는지 25분 만에 식은땀까지 났더라고요. 마침내 타이머가 울리고 심사위원들은 돌아다니면서 참가자들의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인 하오는 뒤를 돌아보더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빙긋 웃더군요. 그는 긴장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저도 미소를 지었으나 고개를 빼고 그가 만든 요리를 훔쳐보다가 몇 초도 안 되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하오가 만든 요리는 중국 요리는커녕 저와 같은 한국 요리였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한식이었어요. 하오가 만든 요리는 바로 부대찌개라는 요리였으니까요. 혼란스러웠던 저는 기억이 잘못되었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요리를 만들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 음식을 내놓았으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심사위원이 하오의 앞에 서자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요리를 중국 요리라고 소개하며 파오차이 전골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오차이 전골? 부대찌개를 그렇게 말하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심사위원 중 한 명의 얼굴이 굳었는데요. 몹시 언짢은 목소리로 이게 중국 요리라고요? 확실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언성이 꽤 높았기 때문에 하오를 집중해서 보고 있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긴장한 얼굴로 2사람을 쳐다봤죠. 하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국 요리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했죠. 그러자 심사위원들은 더 불쾌하다는 듯 공격적인 어조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소수민족인데요? 중국 소수민족이 이 요리를 즐겨 먹는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요. 조선족이라는 중국 소수민족의 요리입니다. 조선족이라는 민족이 대체 언제부터 중국에서 살았는데요. 그것까진 그래도 100년은 넘지 않았을까요? 이 요리는 1960년대쯤에서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요리인데 중국 땅에서 100년 넘게 산 소수 민족이 이 요리를 만들었다고요? 이 요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미군 시절 한국에 계실 때 즐겨 먹던 요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손주인 저에게도 한국이 그립다고 말하며 만들어주셨던 부대찌개란 요리라고요. 심사위원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옆 사람도 그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리며 왜 한국 요리를 자기 맘대로 중국 요리라고 칭하냐고 비꼬았죠. 하오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분명 이 요리는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요리가 맞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증명해보라고 했고 하오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SNS에 조선족 요리라고 올라온 영상이라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심사위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중국 의상이 아니라 한복을 입고 부대찌개를 먹는데요. 제 옆집 아이가 한국 아이라 알아요. 설날이라는 한국 명절날이 있는데 예쁜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중국의 의상은 다양합니다. 워낙 많은 소수민족이 사니까요. 이 복장은 조선족의 전통 복장이고 그는 중국 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이에요. 그럴 리가요? 아무리 봐도 한복인데? 한 차례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대회 관계자가 난감한 표정을 한 채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다른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시식하라는 것이었죠. 심사위원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말싸움을 그만두고 그가 파오차이 전골이라고 우기는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표정을 보니 썩 그리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맛없는 부대찌개는 처음인걸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차없는 심사평에 하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죠. 반면에 그 다음 줄이었던 저의 음식을 맛보았을 때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맛있는 퓨전 한식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쁜 감정이 순식간에 치솟아 올라왔지만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친구인 하오의 기분을 생각해서 너무 들뜬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쟁쟁한 참가자들에 밀려서 제 요리는 상품화 라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특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일은 다른 수상자 중에 저처럼 한국 요리를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든 한식은 제품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꼭 제가 만든 요리가 아니더라도 한식이 상품화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그 조선족의 요리라는 파오차이 전골이라는 걸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부대찌개를 원조로 해서 재료만 조금 다르게 한 요리 같아 찾아보니 역시나 조선족의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리는 그 심사위원이 말한 것처럼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요리로 미군 부대에서 납품되는 재료들이 부대 밖으로 유출되면서 남은 음식들을 김치와 함께 넣고 볶아 먹은 요리가 원조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찌개 형태로 발전하여 대중화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조선족이라는 중국 소수민족이 원래는 한반도에 살던 한국인의 핏줄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한국 요리들을 만들어 먹는 것 같았어요. 조선족들의 경우 한국과 교류회를 열어 음식 문화를 배워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의 주인도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요리가 무조건 조선족 요리는 아닌데 왜 조선족 요리라고 표시했을까요?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일부러 중국 측에서 한국의 문화를 뺏기 위해 조선족이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복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조선족의 의복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네요. 의도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쓰는 저는 오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맛있는 부대찌개를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물론 하우는 빼고요. 하우는 그 뒤로 한국 요리라는 단어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켜서 그의 앞에서는 웬만하면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